안녕하세요. 저희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는 안효빈. 구성완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하는 최적의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주제로 AWS 람다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WS 람다에 대해서는 이 세션을 시청 중이신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서버를 프로비저닝하지 않고도 내가 작성한 코드를 실행시켜주는 서버리스 컴퓨팅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성환님도 람다를 많이 활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제가 개발자로 일하던 시절부터 람다는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했고 그리고 많은 개발자분들도 익숙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구성했을 때 기존의 서버나 컨테이너 기반과 다른 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서버나 컨테이너에서는 컴퓨팅 리소스 용량을 직접 선택했어야 했다면 람다 기반의 서버리스 아키텍처에서는 단순히 내 코드가 실행될 때 사용할 메모리 용량을 선택하는 정도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효빈님이 람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람다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작성한 코드를 실행합니다. AWS 람다에서 실행할 수 있는 런타임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언어인 노드, 파이썬, 자바 등 이를 모두 네이티브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용자 지정 런타임을 통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한 람다 함수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벤트입니다. 람다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데이터의 상태 변화나 특정 엔드포인트로 들어오는 요청 혹은 람다를 호출하도록 설정해둔 리소스의 상태 변화 등에 의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벤트에 의해 트리거된 람다 함수는 작성해둔 로직을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원하는 작업 거의 대부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람다가 실행이 되어서 내가 코드에 작성해둔 로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AWS 람다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람다의 실행 모델은 이벤트의 종류에 따라 동기, 비동기, 스트림 방식으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벤트들, 가령 S3의 오브젝트가 생성되거나 SNS에서 알람이 발생하는 것 등은 비동기에 해당하고요. API 게이트웨이로 들어오는 요청을 처리할 때는 동기 방식, 그리고 키네시스나 다이나모DB 스트림즈를 통해 들어오는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스트림 방식으로 실행됩니다. 네,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람다를 동기, 비동기, 스트림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트리거를 하시더라도 람다 동작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람다를 트리거할 수 있는 이벤트는 S3와 같은 데이터 저장소나 API 게이트웨이 같은 엔드포인트,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와 같은 구성 저장소나 메시지 서비스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람다 함수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이벤트를 직접 선택하실 수도 있고 SDK나 API 호출 등을 통해서 직접 람다를 실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람다 내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번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3가지 주요한 기능 업데이트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람다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지원하게 된 점입니다. 기존의 람다 콘솔에서는 직접 코드를 작성하거나 집으로 코드를 패키징하여 업로드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외부 라이브러리에 복잡한 종속성이 있거나 다른 프레임워크 등을 함께 패키징해야 하는 경우에는 업로드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250메가라는 점도 어려웠고요. 혹은 컨테이너 이미지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운영하고 있을 때는 다른 패키지 방식을 활용해 람다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자 람다에서 최대 10기가 크기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람다로 직접 패키징하고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현재 컨테이너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이시라면 기존의 이미지를 만드시는 것과 동일하게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람다의 서버리스 기반으로 배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업데이트는 람다에 활용할 수 있는 메모리 크기가 기존 3기가에서 10기가로 약 3배 더 커진 점입니다. 저 잠깐 여기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더 큰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게 된 게
그 성능 면에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데.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사용자가 람다 콘솔에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메모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큰 메모리를 설정하시면 람다 함수에 할당되는 vCPU나 스토리지 크기 역시 메모리 크기와 비례하여 증가하게 됩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각 실행 환경에 최대 10기가와 이와 비례한 최대 6개의 vCPU 할당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배치 작업이나 ETL 등 보다 컴퓨팅이나 메모리 집약적인 워크로드에도 람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큰 리소스를 통해 람다 함수가 더 빠르게 실행되면 그 실행 시간이 좀 감소돼서 비용 면에서도 좀 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더 큰 메모리를 할당하시면 실행 시간에 대한 비용은 감소하지만 각각의 실행 환경에 대한 비용은 조금 올라가게 되어서 운영하시려는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맞는 최적의 메모리 크기를 할당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마침 비용 이야기를 했는데 비용에 대해서 정말 큰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결제 기간이 기존 100ms에서 1ms로 축소된 점입니다. 그게 정확히 어떻게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특정 람다 함수가 실행되는데 20ms이 소요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최소 결제 기간인 100ms에 대한 과금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실행된 20ms만 비용을 지불하시게 됩니다. 이를 통해 람다의 실행 시간을 최적화하시면 실제 비용에도 즉각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최대 70%의 비용 절감 효과를 고객들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놓치고 계셨을 수 있지만 이는 작년 12월 요금부터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람다를 활용하실 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호출하고 구성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실행되는 람다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람다 서비스도 내부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프론트엔드, 그리고 워커, 플레이스먼트 등이 하나의 람다 서비스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프론트엔드는 람다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해당 함수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그리고 인증, 동시 실행 한도와 같은 환경들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이는 워커 매니저는 웜한 상태에 리소스가 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웜한 상태의 리소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기존에 생성되어 나의 코드가 업로드가 이미 되어 있는 람다 인스턴스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이는 플레이스먼트는 함수를 실행할 수 있는 호스트를 확인해서 샌드박스에 배치를 해주고 해당 결과를 앞에 이제 워커 매니저 같은 것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워커 매니저가 함수를 초기화를 한 뒤 실행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람다 함수로 최초의 호출이 이루어진 콜드 스타트가 되는 상황의 내부 동작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사용자로부터 이벤트가 발생하여 람다 인보크가 이루어지고요. 이러한 요청은 앞에 설명드렸던 프론트엔드가 가장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실제 환경을 이제 확인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요청은 샌드박스 할당을 위해서 워커 매니저로 전달이 됩니다. 이때는 최초의 호출이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워커는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워커 매니저는 플레이스먼트 서비스에게 샌드박스를 할당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플레이스먼트 서비스는 사용 가능한 워커를 할당하여 워커 매니저에게 결과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워커 매니저가 사용자의 코드를 워커에 올리는 이제 초기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이벤트에 의해 함수의 호출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미 준비된 워커가 있을 때 웜 스타트는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벤트가 발생하면 람다 인보크가 발생하고 그리고 프론트엔드가 요청을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요청은 샌드박스 할당을 위해 워커 매니저로 동일하게 전달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이미 호출이 이루어진 다음이기 때문에 준비된 워커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플레이스먼트 서비스를 거쳐 샌드박스를 새롭게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워커에게 이벤트를 전달하는 준비 작업만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사용자의 이벤트에 의해 함수 호출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콜드 스타트가 이루어졌을 때는 플레이스먼트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샌드박스 할당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해서 조금의 지연이 발생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최초 호출에 콜드 스타트 지연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미 이제 설명드린 것과 같고요. 한번 워커가 할당된 이후에는 일정 기간 유지가 돼서 그 다음 호출부터는 지연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기존 생성된 리소스만으로 요청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스케일 아웃으로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리소스가 할당이 되면은 해당 리소스는 최초 호출에 대해서 콜드 스타트가 다시 한번 발생을 합니다.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은 이후에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AWS 람다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제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들 활용하고 계신 웹 기반의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청은 가장 앞단에 API 게이트웨이가 받게 되고 이러한 요청 처리는 뒤에 AWS 람다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아마존 RDS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단순한 아키텍처에도 테스트 환경이나 트래픽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매우 성공적이어서 피크 트래픽이 발생을 하고 처리해야 되는 요청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효빈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부하가 발생해서 쿼리 성능이 저하되면 람다 자체의 실행 시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람다는 스케일 아웃 방식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DB 커넥션 관리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실행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API 게이트웨이 자체에서 타임아웃이 발생할 수 있고요. 람다 자체의 실행 시간 제한 동안 요청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람다 함수에 타임아웃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람다에도 여러 한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이슈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람다 자체의 스로틀링 문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API 게이트웨이나 람다에서 스로틀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로틀링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람다 동시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앞에 내부 구조에서 살펴보았듯이 함수를 처음 호출하면 람다가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요청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성된 리소스는 일정 기간 유지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인스턴스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스케일 아웃해서 람다가 더 많은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여러 인스턴스로 라우팅이 이루어지는데 람다에서 이야기하는 동시성은 특정 시점에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최대의 인스턴스 수를 이야기합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람다의 동시성은 처리량, 즉 RPS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통 1초에 10건의 요청이 발생하면 람다에도 10의 동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동시성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초당 5건의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는 람다의 실행 시간은 200ms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많이들 초당 5건의 요청이 들어오니까 동시성은 5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람다의 동시성은 말씀드렸듯이 처리량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동시성은 초당 5건의 요청에 해당 함수의 실행 시간이 0.2를 곱해서 결과적으로 동시성은 1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행 시간을 줄이는 게 아무래도 람다의 동시성을 적게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람다는 계정당 동시 실행 한도라는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시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동시 실행 한도는 AWS 서포트를 통해서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람다의 동시 실행 한도 외에도 버스트 한도가 리전별로 다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드 리밋으로 한도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계정의 동시 실행 한도만큼 모든 요청을 처리할 리소스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에 피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버스트 한도에 도달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1분마다 추가로 500개의 인스턴스씩 확장이 되어서 계정의 동시 실행 한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버스트 한도와 동시 실행 한도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버스트 한도는 모든 AWS 리전별로 존재하는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리전의 경우 버스트 한도가 500이고요. 이는 모든 AWS 사용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한입니다. 하지만 동시 실행 한도의 경우는 AWS 계정별로 존재하는 한도로 이 부분은 리밋 증설이 가능합니다. 내 계정의 동시 실행 한도가 디폴트인 1000이라면 이 1000을 내가 해당 리전에 생성한 모든 람다 함수들이 나누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를 들어 ABC 함수를 서울 리전에 생성을 했다면 각각의 함수는 버스트 한도가 500씩이고 하지만 또 각 함수가 이제 1000이라는 동시 실행 한도는 나누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장표의 스케일링 예시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정의 동시성 한도를 4000으로 증가시킨 상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용하는 리전은 버지니아 리전으로 이 경우에는 버스트 한도가 3000입니다. 해당 람다로 트래픽이 몰려서 동시성 1000이 필요할 경우에 모든 요청은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후에 더 많은 트래픽이 들어와서 3000개의 동시성이 추가로 필요해지면 버스트 한도인 3000까지는 바로 응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버스트 한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나머지 1000에 대한 요청은 스로틀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말씀드렸듯이 1분마다 500씩 인스턴스가 추가되어서 1분 뒤에는 이후 1000 중에 500의 동시성에 대한 요청이 바로 처리가 되고요. 여전히 500은 스로틀이 발생합니다. 그 후 또 1분이 지나면 500에 대한 동시성이 추가로 확장되기 때문에 모든 요청을 처리하고 계정의 동시 실행 한도인 4000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환님 이해가 되셨나요? 네. 리전별로 버스트 한도가 존재하고 또 이를 넘는 요청에 대해서는 1분에 500씩 동시성이 증가하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제 서비스 런칭 전에는 꼭 고려를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설명드렸듯이 각각의 리전에는 버스트 한도가 존재하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리전별로 제한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트래픽이 일정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콜드 스타트가 발생할 수도 있고 버스트 한도 등으로 이제 스로틀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람다에서 프로비전드 컨커런시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트래픽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람다는 우선 버스트 한도에 도달한 뒤에 계정의 동시 실행 한도까지 1분마다 선형적으로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성환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라색 빗금에 해당하는 스로틀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프로비전드 컨커런시를 통해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프로비전드 컨커런시를 할당해 두시면 버스트 한도와는 관계없이 프로비전드 컨커런시까지 요청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요청에 대해서는 앞서와 동일하게 1분에 500씩 증가하여 처리됩니다. 한마디로 프로비전드 컨커런시는 람다 리소스를 지정한 동시 실행만큼 미리 할당해서 웜한 상태로 준비해두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비전드 컨커런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오토 스케일링과 결합하여 보다 유연한 운영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보신 것처럼 프로비전드 컨커런시를 활용하면 어떤 람다 함수들도 스로틀링 없이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람다 자체를 최적화한다면 보다 이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스로틀링이 발생한 포인트들은 이제 피크 트래픽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람다 함수 자체가 최적화가 되지 않아 타임아웃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의 람다 함수에서 너무 많은 로직을 처리해야 되는 복잡성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재사용성을 고려했을 때도 좋은 패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좌측의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의 람다 함수가 퓨처1, 퓨처2 함수를 각각 병렬로 처리를 한 뒤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또 세 번째 함수를 다음에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모듈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를 오른쪽과 같이 스텝 펑션을 활용하면 하나의 모놀리스 코드를 모듈화하여서 재사용성이 높은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모듈화가 되면 디버깅 역시도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람다 함수 자체도 모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디버깅이 좀 수월해지는 면도 있고요. 또한 스텝 펑션 자체에서 각각의 스텝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어서 개발 역시도 좀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셨듯이 스텝 펑션을 활용하면 모듈화된 여러 람다 함수를 조합하여 마치 개발에 있는 파사드 패턴처럼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코드 외부에서 이러한 오케스트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직을 확장하는 것도 굉장히 간편해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의 복잡한 코드에 기능을 추가하는 것보다 람다 함수를 하나의 스텝으로 추가하는 형태로 로직을 확장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 외에도 각각의 단계가 다른 단계를 트리거하는 방식의 플로우를 만들 수도 있고 트레이싱, 로깅, 리트라이와 같은 오류에 대한 처리 로직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람다 외에도 SNS, SQS 등의 다른 AWS 서비스와의 통합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좀 설계적인 부분에서 개선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람다를 코딩하는 부분에서도 좀 개선할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람다 함수에는 람다 핸들러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핸들러 내부의 모든 내용은 람다가 실행될 때마다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DB의 크리덴셜 정보를 가져오고 DB와 커넥션을 맺는 부분이 핸들러 내부에 있다고 한다면 람다가 웜스타트 상태라고 하더라도 모든 요청을 처리할 때마다 새로 크리덴셜 정보를 가져오고 새로 DB와 커넥션을 맺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는 조금의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우측에 제가 API 스로틀링이라고 표현해둔 것처럼 만약 AWS의 다른 서비스로 API 호출을 한다면 과도한 호출이 이루어져서 API 스로틀링 역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실행 컨텍스트를 재사용하도록 람다의 함수를 개발해 주셔야 합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DB 크리덴셜을 읽고 DB에 연결하는 부분은 사실 최초 1회만 수행된 뒤에 커넥션을 유지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람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화면 좌측과 같이 람다 핸들러 외부에 선언해 주시는 것이 더욱 유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람다 최적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마존 RDS를 활용하시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많은 고객분들께서 익숙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람다와 함께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으시는 어려움은 바로 DB 커넥션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각각의 RDB마다 맥스 커넥션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람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스케일아웃이 이루어지고요. 리소스는 재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DB 커넥션을 종료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반적으로 커넥션 풀들을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신데 람다에서 이러한 커넥션 풀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많이 활용하는 DB 프레임워크의 사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풀링을 구현하고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바로 아마존 RDS 프록시입니다. 아마존 RDS 프록시는 서비스 이름 그대로 어플리케이션과 RDS 사이에 놓이게 되는 프록시 서비스로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이 되는 고가용성 DB 프록시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DB 커넥션 풀링을 제공하고 있고요. 페일오버 시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로 연결이 복구되는 시간이 수십 % 이상 단축되도록 구현이 되었습니다. RDS 프록시를 사용하시면 기존 어플리케이션 코드에 수정 없이 바로 DB 커넥션 풀링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넥션 오버헤드가 굉장히 극심한 대규모 부하 상황에서 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DB 커넥션을 이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 단순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능 문제나 스로틀링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각각의 포인트별로 살펴봤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지금까지 살펴본 아키텍처를 운영, 안정성, 보안 등 5가지 웰 아키텍티드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API 게이트웨이에 람다와 RDS가 연결되어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우선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클라우드 워치를 통한 로깅과 엑스레이의 서비스 맵을 통해 전체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정성 측면은 가장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RPS를 고려해서 람다의 프로비전드 컨커런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로틀링을 방지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DB의 크리덴셜 정보는 람다 자체의 코드를 포함하는 것보다는 AWS 시크릿 매니저라는 서비스에 저장하고 이를 읽어서 사용하는 게 더욱 안전합니다. RDS 연결의 경우는 RDS 프록시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스텝 펑션, 코드 최적화 등을 통해 성능 향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워치의 람다 인사이트를 활용하시면 함수를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메모리를 할당할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ms 결제 기간의 이점을 최대한 얻으시고 비용을 최적화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저도 마치기 전에 꼭 공유하고 싶은 모범 사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번 이야기는 드렸지만 실행 컨텍스트를 재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성능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꼭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큰 메모리를 할당하시면 함수의 실행 시간이 단축될 수는 있지만 전체 비용은 람다 함수의 크기와 실행 시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서 최적의 메모리를 할당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람다를 VPC에 배치하시면 VPC 환경에서 ENI가 생성이 되고 그것을 붙여야 되는 레이턴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VPC에 배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강연 종료 후 강연 평가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세션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달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시고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